제9조 정치관여 금지 1. 원장 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이상은 국가정보원법 제9조를 제9조 정치관여 금지에 관한 항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원법, 국가정보원법 원래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조직이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국정원법에 일단 어긋나는 거고 무엇보다도 국기를 뒤흔드는 행위 뭐겠습니까? 국기를 뒤흔다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이 얘기로 했습니다. 음악 듣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잖아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조합원 DJ라고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그리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라고 하는 것에도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면은 앞에 제목부터 열받잖아요. 네. 오늘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위원장의 뜻과 같다고 얘기한 것을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하고 있죠. 국기를 뒤흔드는 행위인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쌩까고 있습니다. 정권에 의해서 장악되어진 이명박 정권부터요. 장악되어진 공중파 방송은 더할 나위도 없고요. 언제까지나 이걸 보면서 이를 갈고 있겠습니까? 공정보도를 하는 우리의 언론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키우는 것, 그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오늘 첫 곡으로 페인트 인 블랙 들었습니다. 구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서양 속담에서 팀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장수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결성한 지 50년이 넘었으니까요. 런던에서 결성했습니다. 런던에서 결성을 하고 중산층의 자녀들로 알고 있습니다. 리버풀에서 결성한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인 비틀즈는 오히려 모범생 이미지를 가져갔고 런던에서 결성한 중산층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더 롤링스톤즈는 불량기 가득한 마초들의 이미지를 가져갔죠. 페인트 인 블랙, 이 노래는 월남전에 반대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머나먼 정글이라고 하는 외화 시리즈, 베트남전을 소재했었던 그 외화 시리즈의 오프닝 곡으로도 쓰였었죠. 시타라고 있습니다. SITAR, 인도의 악기인데 영국이 인도의 식민지
지배를 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인도의 악기들도 영국에는 도입이 된 겁니다. 악기점에서 팔고 이랬는데 그것을 이제 최초로 제대로 썼던 게 조지 해리슨, 비틀즈 조지 해리슨이 노르웨이지안 우드라고 하는 그 곡에서 도입을 했었고 나중엔 서던 페이퍼스 로나스 클럽 밴드에서는 그 시타를 위주로 한 음악까지 작곡을 합니다. 그 스승은 라비 샹카였고요. 네. 라비 샹카의 딸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유명한 노라 존스라고 하죠. 네. 하여튼 브라이언 존스라고 하는 롤링스톤즈 초창기의 리더, 노란머리 블론드의 리더가 바로 이 시타를 연주를 했습니다. 이 페인트 인 블랙에서. 작곡 능력은 떨어졌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지위가 급락하고 바로 보컬과 기타를 맡았던 그렇죠. 믹 제거 그리고 키트 리차드 작곡 콤비에 밀려서 결국은 밴드에서 탈퇴하고 몇 년 뒤에는 66년이던가요. 수영장에서 익사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참 안 된 일입니다만 66년인가 68년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롤링스톤즈는 건재하죠. 여태까지 굴러가고 있습니다. 페인트 인 블랙. 오늘은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네. 한반도의 현대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의 시작이었죠. 오늘은 1부는 2시부터 3시까지는 그래서 반전평화 특집입니다. 6.25 특집으로 손병의 나란히 가자나도는 반전평화 노래를 위주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3시부터는요. 쌍용자동차 노조의 이창근 기획실장을 모시고 쌍용자동차 누구도 다 안다고 여기지만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잊지 말아야 할 쌍용자동차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을 또 듣고 오겠습니다. 뭘 들을까요? 네. 폴 맥카트니 9.11 테러에 맞서갖고 이루어졌었던 그런 자선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프리덤 듣습니다. This is my right, a right given by God. 아이들의 합창으로 시작을 해서 새소리로 끝납니다. 아저씨들의 떼창으로 시작해서 개소리로 끝나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그죠? 폴 맥카트니의 프리덤 그리고 존 레논의 이매진이었습니다. 이매진. 존이 직접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였죠. 흰색 그랜드 피아노로 연주를 했었고 그 피아노는 엄청 비싼 값에 나중에 팔립니다. 억대가 넘었다고 하죠. 비틀즈 멤버들이 솔로 시절에 발표했던 노래들 중에 가장 위대한 곡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또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으로도 영국에서는 또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Imagine. 리버풀 공항을 존 레논 공항으로 바꿨죠. 아마 이름을. 그리고 거기에 Above Us Only Sky라고 하는 바로 Imagine의 가사 한 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공항에 가보고 싶어요. 네. 비틀즈를 좋아하는 비틀 매니아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리버풀에 가보고 싶죠. 예. 제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원동력 중에 하나는 분명히 더 비틀즈가 있습니다. 비틀즈에 빠지면서 음악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거든요. 제 중딩 시절에 말이에요. 아바를 처음엔 좋아했었어요. 아바. 그런데 비틀즈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들었거든요. 그 집 근처에서 파는 편집 테이프 듣고서는 1,000원짜리인가 사갖고는. 근데 별로였어요. 그래서 처박아 놨었는데 중상 겨울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동안에 아버지가 계신 그쪽 전주에 가서 관사 아버지가 그때 그 전주 교대 학군단장으로 계셨으니까요. 관사에서 이렇게 있는데 심심해하고 할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비틀즈에 빠지게 됐죠.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 레논 앤 맥카트니라는 이름은 그들이 작곡을 처음 시작했을 때 협정을 맺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곡을 써도
레논 앤 맥카트니로 발표를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고 하죠. 초창기에는 둘이 꿍짝꿍짝 잘 맞았습니다만 나중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개인 작업이 늘어나죠. 네, 그래도 레논 앤 맥카트니입니다. 하지만 비틀즈 시절 이후에 솔로로 활동할 때는 각각의 이름을 썼죠. 예, 이매지는 존 레논의 작품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101분 가입해 주셨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데 청와대에서 닥짓을 하면 할수록 구미TV 조합원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대로 된 언론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시간에 2시 이후에 가입해 주신 분, 에피님. 군산시군요. 군산에 월명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월명공원. 네,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올라갔었고 내려와서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군산에 유명한 짜장면집도 있죠. 예, 2층짜리 꽤 큰. 아버지께서 지금은 초산. 예, 그때는 옥국은 대하면 초산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군산시로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거기 대대장으로 계셨거든요. 예. 도선장 있고 지금 군산에 가면은 싸고 맛있는 횟집 있잖아요. 엄청 푸짐하게 주는. 몇 년 전에 여행 갔다가 거기서 먹고서는 그 양과 질 모두 깜짝 놀라고 흡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동구 명일일동의 시온 아빠님. 네. 시온 아빠님. 강동구 명일동. 네. 다음에 힘내라님께서는 여긴 또 해외 동포신가 봐요. 아이고, 해외 동포. 반갑습니다. 예. 어디 계신 분인지 모르겠네. 주소를 다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잠깐 볼까요? 예. USA 캘리포니아 주시군요. CA로 되면 캘리포니아 맞죠? 캘리포니아. 네. 캘리포니아 주.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부입니다. 서부와 동부는 꽤 시차도 나고 꽤 멀고 그렇죠? 동부까지 가려면 12시간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예. 한대수 선생께서 뉴욕에 살다가 햇볕이 그리워서 저쪽 캘리포니아주로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아니면 LA인가 가서 사시다가 너무 심심해서 다시 뉴욕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여의도남님. 으아, 여도남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가입해 주셨고 이제 조합원 14,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3,977명이신데 23분만 가입해 주시면 14,000명이 됩니다. 만약에 제 시간에 14,000명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점점 희귀 앨범이 되어가고 있는 손병희 5집을 선물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약속 저버리지 않습니다. 누구한테요? 예. 그렇게 하죠. 지금부터 발송비는 국민TV에서 내는 겁니까? 쌩 까고 있어요. 아니, 내 CD를 내가 제공하겠다는데 발송비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게 이게 쌩 갈 겁니까 이거? 예. 담당 PD의 직권으로 지금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죠. 쏠려면 크게 쏘는 겁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네 분을 포함해서 14,000명까지면은 14,000명 돌파하는 그분들 20몇 분한테 모두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힘내라님께 그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 그 해외 배송료가 꽤 나가겠네. 예, 아무튼요. 약속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지금부터 4시 사이에 14,000명이 넘으면은 손병희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음원이 들어있는 그리고 쿠바를 떠난 애가 들어있는 저의 5집 앨범을 사인해서 발송하겠습니다. 네. 자꾸 얘기하면은 중원 부원이 되니까 네. 딱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인천 지역에서 번개 있다고 올라왔습니다. 그거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국민TV 홈페이지에 가니까 조합원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보자. 예. 제01회 인천 지역 조합원 모임. 야, 이 포스터
누구죠? 얼굴 모습은 추신수 선수 비슷하긴 한데, 네. 조흔 사람이라고 써있는 그런 머리띠를, 그리고 입을 앙다물고, 오른손 주먹을 쥐고 있는, 어머! 그런데 멘트는 참 귀엽습니다. 어머! 이건 가야 해! 이거. 장소는 인천 쪽, 자격은 국민TV 조합원, 취지는 오면 말해주지. 네. 일구자 조합원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민TV 로고가 박혀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있고요. 모여서 얼굴 보고 친하게 지내용 하고 물건은 해치지 않아요. 좋은 아이디어, 제안 이런 이야기도. 안녕하세요. 99입니다. 날짜는 6월 30일 예정입니다. 일요일이군요. 인천 지역 정모를 추진해봅니다. 그동안 번개로 약 9분 정도의 얼굴을 뵙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좀 더 많은 조합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공지합니다. 라고 했어요. 댓글 달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인천 조합원들. 타 지역도 오신다면 대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포스터 밑에 작게 써 있는데, 예. 진상 부리시면 합법적 잠금 상태로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너 유의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 출연은 6월 4일 출연하셨던 진욱 아빠님, 스티커 배포자 과좌동 특파원님, 그 외에 객관적 미남 다수. 그러면 주로 여성들이 혹할 만한 그런 얘기인데 객관적 미녀 다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녀 항시대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인천 지역 조합원 모임 공지해드렸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곡한 노래부터 먼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일부는 반전평화 특집 노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53주년입니다. 63주년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마리아. 참 천편일률적이죠, 이름이. 피터 폴 앤 메리의 크루얼 워, 잔인한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선율의 그런 전쟁에 대한 반대가 담겨있는 그런 곡이었고요. 밥 딜런의 노래, Blowing in the Wind. 바람만이 하는 대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됐습니다만, 적어도 전 세계 그 영어권에서는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노래죠. 60년대 밥 딜런은 그냥 싱어송라이터 한 사람이 그냥 그저 그런 싱어송라이터가 아니라 청년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적인 가사와 행동하는 지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이 시간에 가입해 주신 분, 세 분이 더 계십니다. 네. 이 추세로 가면은 제 시간에 14,000명을 넘기지 않을 테니까 배송비 굳어요. 그리고 제 음반 20몇 장도 굳습니다. 저 음반 만드는데 돈 많이 듭니다. 네. 많이 드는데 이걸 공짜로 나눠줄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거 팔아먹어도 시원한 판에 팔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음반을 만드냐면 싱글의 집합체가 아닌 앨범입니다. 앨범은 싱어송라이터들이 자신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예.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앨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리지 않더라도 앨범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는 거죠. 저는 5장의 앨범, 그중에 3장은 희귀 앨범이고 2장은 초희귀 앨범입니다. 그 2장은 시장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중에 1장은 저도 몇 장 안 갖고 있어갖고 절대로 이건 팔질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TV 조합원 신청하시면서 저에게 몰래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하신 분에게는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3, 4, 5집은 시중에서 판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사는지는 교보나 이런 데 가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유통을 통해서 재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5집 같은 경우는 선도 물량 팔려있는 거 어느 정도는 인질로 잡아둔대요.
네, 인질로 잡아둬갖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 이상이 팔려야지만 저한테 돌아오는 돈이 있는데 그 이상이 팔리지는 않나 봐요. 네. 참 슬픈 얘기죠. 아무튼요, 그 이후에 가입해 주신 분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보자. 양천구 신월 5동에 렉신 강림. 네, 이건 무슨 뜻일까? 백신 강림도 아니고. 신월동에서 오신, 어제도 신월동에서 한 분 오셨죠? 네. 군포시 금정동에 꼬마 로봇 철이님. 깡통 로봇 철이 이거 얘기인가요? 네. 그러고 보니까 참 태권브이였죠? 로봇 태권브이에 나오는 깡통 로봇. 아닌가? 마징가 제트에 나왔었나? 로봇 태권브이였어요. 고춧가루 폭탄. 예, 고춧가루를 주무기로 했었던 로봇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를 분명히 벤치마킹한 겁니다만 태권도 동작을 도입했다는 면에서 독창성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마징가 제트에서는 동네 불량배 그런 스타일의 대장이란 캐릭터가 엉터리 로봇을 만들어 갖고 나옵니다만 이 로봇 태권브이에서는 동생이 주전자 로봇을 갖고 나와갖고는 고춧가루를 뿌려대죠. 참 귀여운 그런 느낌. 근데 아직도 저는 의아한 거는 왜 마징가 제트에서는 그 아프로디테 말이에요. 그 가슴에서 미사일 나갔던 맨날 나가고 맨날 깨지기만 하잖아요. 한 번도 이기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폐기 처분되고 비너스로 재탄생합니다만 뭐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나 똑같은 하나는 그리스 신화가 하나 로마 신화인데 너무했어요. 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 항상 마징가 제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그 남존여비 사상, 성차별이 담겨 있는 마징가 제트. 예, 옳지 않습니다. 예. 조국가청춘의 서청년 노래단 조국가청춘의 자주민주통일가 나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나 착취의 사슬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노래를 만든 게 김정환이라고 제 친구인데 국민대 출신이고 90년도에 보안사 생매장 사건의 주인공. 뭔 얘기냐고요? 보안사에 끌려가고 생매장 당했던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그때만 되면은 술 없이는 지내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아무튼 이 친구가 조국가 청춘 초대 연출자였는데 이 바로 아침 이슬이래. 작은 연못에 착안해갖고 그걸 좀 빠르게 만들어갖고 패러디 했대요. 그래서 나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나 깊은 산 작은 연못. 네, 일종의 영업 비밀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작은 연못. 우리 분단을 이야기해주는 김민기 선생의 역작. 양희은 씨의 97년도 녹음 버전인데요. 저는 20대 때 양희은 목소리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새 가입해주신 조합원. 뭐 아직 그 그럼 몇 명 남은 거예요 지금? 16명? 16명이나 남았습니다. 제 시간 끝나기 전까지 14,000명 되려면은 아직 멀어요. 그러니까 뭐 공짜로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북 영주시, 어제도 영주시에서 오셨죠? 별난 농부님 오셨습니다. 유성구 상대동에 청솔님에서, 성솔님께서 오셨고, 유성온천, 유흥지로 각광받았던 문성재와 한라사와는 바로 문성재 씨가 유성 그 지구를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셨다고 하죠. 전 롯데자이언츠 응원가인 부산갈매기를 만들고 부르셨던 문성재 씨.
문성재와 한라산이라고 하는 밴드를 결성했을 당시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찌찌디디디디 전자기타 소리 그 바로 밴드 사운드죠. 찌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 두부두부두부. 예. 생방송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제 나이 그 연예인 나이 물어보는 거 뭐 어떻습니까? 저 1966년 백말띠입니다. 1958년 개띠들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저조차도 제 또래 66년 백말띠 여자들 3명 이상 모인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드세요. 무서워요. 아이고 참나. 네, 뭐 노정열 씨는 제 그 막내 동생 나이죠. 네. 사석에서는 형님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좀 억울해요. 나보다 돈도 잘 버는데 제가 형이 된 관계로 웬만하면 제가 사야 되잖아요. 그죠? 짜증나는 일이죠. 심지어는 이정열도, 예, 이정열은 제 바로 밑에 동생 뻘이어갖고요. 얘도 맨날 엉아엉아 그러면서 돈은 저보다 훨씬 많이 벌거든요. 이 두 인간들이. 좌정열, 우정열, 예? 좌우로정열, 손병이와 좌우로정열 하면은 이름만 근사하게 손병이 와지 사실은 돈과 인기는 이 두 인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사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형의 그 운명인데 참. 옆에는 문희정 아나운서의 생활의 지혜. 예, 자기는 얻어먹는 데입니다. 역시 여자는 남자보다 독해요. 네. 그에 비해서 안치환은 저보다 형인데다가 학교도 라이벌이지만 음악적으로도 라이벌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고 돈도 잘 벌기 때문에 제가 가차없이 얻어먹습니다. 네, 가차없이 얻어먹어요. 1,000원짜리 얻어먹을 거 2,000원짜리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얻어먹습니다. 추후에 망설임도 없습니다. 네. 보자. 소녀님께서 신청해 준 곡 들었어요. 샤인 5094님.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성. 이건 뭔가요? 이거 반가운 일이죠. 심지어는 월악산 조용필님의 목소리도 중독성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남양 특집이 따로 없어요. 그쵸? 월악산 조용필님. 예. 좋은 노래인데 왜 저는 어릴 적 임진강 주변에 살 때 새벽에 들리던 대남 선전방송 비슷하게 들릴까요? 그렇습니다. 비목. 좋은 노래인데 말이에요. 좋은 노래고 좋은 내용인데 정권의 홍보 차원으로 그런 예술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런 선입관들이 생기게 돼요. 그죠? 비목 얼마나 슬프고 비장하고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백남옥, 소프라노 백남옥의 소리를 들었었는데요. 예. 바렐 꿈꾸며를 저길 하죠. 예. 아닌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좀 있으면은 2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쌍용차 노동조합의 이창근 기획실장님 모셨고요. 1부 끝곡으로는 샤이를 마시며 듣습니다.